그동안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영원히 존재하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국운이 기울면서 나라가 흔들렸고 결국에 멸망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중세시대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몽골 제국, 근대시대 절대 강자였던 오스만 제국, 그리고 냉전시대에 세계를 양분했던 공산권의 맹주 소련 등이 대표적인 국가들이죠. 그렇다면 이들처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국운이 다해 멸망해버린 국가들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재미를 위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로 추렸고 멸망 시점을 20세기로 한정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오렌지 자유국입니다. 네덜란드계 아프리카인들인 보어인들이 세운 오렌지 자유국은 1902년 5월 31일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19세기 초 빈 회의의 결과에 따라 네덜란드가 개척한 남아프리카 케이프 식민지가 영국령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영국의 영향력이 강해졌는데 당시 네덜란드계였던 보어인들은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어인들은 영국의 힘이 비교적 덜 미치는 현 남아프리카 공화국 동북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오렌지 자유국을 세웠습니다. 나름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등 정상 국가로 커갔으나 1860년대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자 오렌지 자유국에 욕심이 생긴 영국과의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오렌지 자유국과 영국 사이에서 발발한 대규모 전쟁인 제1차 보어 전쟁에선 오렌지 자유국이 영국을 격퇴했으나 2차 전쟁인 제2차 보어 전쟁에서 영국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영국에 합병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9위는 리아우링가 술탄국입니다. 현 인도네시아에 위치했던 리아우링가 술탄국은 1911년 2월 11일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본래 조호르 술탄국의 왕자였으나 왕위 경쟁에서 밀려 본인의 세력을 이끌고 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에 있는 리아우 제도의 리아우링가 술탄국을 세운 무아잠샤였지만 영국과 네덜란드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크게 불안정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서 대나무 외교를 펼치며 권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지만 1824년 영국이 네덜란드와 조약을 맺고 리아우링가 술탄국이 네덜란드의 영향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자 거세진 네덜란드의 간섭으로 인해 사실상 무아잠샤를 포함해서 후대 국왕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꼭두각시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던 19세기 말 리아우링가 술탄국에서도 민족주의가 태동하면서 왕실에서부터 네덜란드에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네덜란드 통감이 당시 술탄인 압둘라만 2세에게 동인도 총독을 찾아가 사과하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당시 압둘라만 2세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네덜란드에 대항하자 네덜란드는 군대를 파견해 왕궁을 장악하였고 그를 강제 폐위시켰습니다. 그러고선 리아우링가 술탄국을 네덜란드령 동인도로 합병해버렸습니다. 압둘라만 2세와 그의 신하들은 결사항전을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국토가 황폐화되고 민간인의 피해가 우려되자 싱가포르로 망명하였습니다. 8위는 아라라트 공화국입니다. 사실상 쿠르드족의 마지막 독립국가였던 아라라트 공화국은 1930년 9월 17일에 멸망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아나톨리아 반도에 튀르키예가 들어섰지만 내부를 통제하기 바빴던 튀르키예 공화국 정부는 아나톨리아 반도 동북부를 통제할 역량이 없었습니다. 로잔 조약으로 인해 본인들의 독립국가 건설 약속이 무산된 쿠르드족들은 튀르키예가 혼란스러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영혼을 끌어모아 1927년 10월 튀르키예 동북부 아라라트 산 근처에 아라라트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초반 몇 번은 튀르키예군의 공세를 막아냈지만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아타튀르크가 아니었습니다. 아타튀르크는 공화국 해산을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1930년 최후 공세에 나섰습니다. 허나 본인들보다 국력이 수십 배나 큰 튀르키예와 지속적인 전투로 인해 지쳐버린 아라라트 공화국은 더 이상 튀르키예를 막아낼 역량이 없다는 것을 느꼈고 국가의 생존을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은 묵살당했고 결국 건국 3년 만에 튀르키예에 다시 흡수되었습니다. 7위는 뉴펀들랜드입니다. 뉴펀들랜드는 1934년 2월 16일에 세계 대공황의 위기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독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영국 정부의 직접 통치를 받는 쪽을 택하며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원래 뉴펀들랜드는 북미 최초의 유럽인 정착지로서 건설되었으나 극심한 추위로 인해 사람들이 떠나가며 거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없었으나 1800년대부터 기술 발전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해 1855년에 식민지 자치정부가 세워졌고 1907년부터는 뉴펀들랜드 자치령이란 이름이 말해주듯 엄청난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31년 영국 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헌장에 따라 외교 및 국방 권한까지 위임받은 뉴펀들랜드는 사실상 독립국이 되었지만 당시 전세계를 덮친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재정이 사실상 바닥나자 다시 영국의 지배를 받는 길을 택하며 1934년에 독립국으로서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참고로 1949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국이 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다수가 캐나다 연방으로의 가입을 택하여 독립국이 되는 길을 영영 포기했습니다. 6위는 사라와 왕국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백인 왕조인 사라와 왕국은 1946년 7월 1일에 멸망했습니다. 본래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지역은 지금의 브루나이의 영토였는데 사라왁 왕조가 건국되기 직전인 1830년대엔 반란이 극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브루나이는 반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는데 이때 도움을 준 인물이 바로 사라왁 왕조의 초대 국왕 제임스 부룩이었습니다. 본래 그는 동인도 회사의 군인이었는데 그의 도움이 고마웠던 브루나이는 그를 사라왁의 군주로 봉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지방 호족이나 영주 개념으로 준 자기였지만 사라왁 왕조는 브루나이와 별개 국가로 커나갔습니다. 그와 후대 국왕들은 노예제를 폐지하고 영토를 확장했으며 동시에 해적을 소탕하여 치안을 안정시키는 등 선정을 베풀었지만 1941년 일본의 침공으로 사라왁 왕국은 일본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왕가는 호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1945년에 일본의 패망으로 주권을 회복하자 3대 왕이었던 찰스 바이너 부룩은 복위했지만 당시 쑥대밭이 된 사라왁의 복구가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스스로 영국의 왕국의 통치권을 넘겨 왕가의 문을 닫았습니다. 5위는 티베트입니다. 티베트인들의 마지막 주권 국가였던 티베트는 1951년 5월 23일에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하며 중국 본토가 혼란스러워지자 티베트는 군을 조직하여 중국군을 전부 몰아낸 뒤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영국에겐 본인들이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방파제 국가란 중요성을 역설하며 영국의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중국은 독립국화돼가는 티베트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만주사변, 국공내전 등으로 인해 티베트를 통제할 역량이 없어 티베트는 한동안 평화로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중국을 장악하고 있었던 중화민국이 1918년과 1930년에 군대를 보내긴 했으나 평화로이 내실을 다지고 있었던 티베트는 이를 격퇴했습니다. 하지만 국공내전이 끝나며 중국 내부 혼란이 수습되었고 동시에 주권 유지에 힘을 보태주던 영국이 인도의 독립으로 떠나자 티베트에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실상 티베트를 눈독 들이던 중국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전 세계의 관심이 한국 전쟁으로 쏠리자 중국인민해방군은 1950년 10월 7일에 티베트 침공을 단행했습니다. 티베트는 약 7개월간 버텼으나 중국에 합병되는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4위는 소말리란드입니다. 영국령 소말리란드였던 소말리란드는 영국에서 독립을 쟁취한 5일차였던 1960년 7월 1일에 이탈리아령 소말리아, 지금의 소말리아와 합병을 결의하여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말리란드는 1884년부터 이어진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1960년 6월 26일 독립을 얻어냈습니다. 소련, 중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35개국이 소말리란드를 인정했을 정도로 단순 미승인국이 아니라 엄연한 주권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말리란드를 국력면에서 압도하던 이탈리아령 소말리아는 소말리란드 내에서 소말리아 민족주의 여론을 주도하며 자국과의 합병을 유도했습니다. 당시 소말리란드 정부는 이탈리아령 소말리아와의 합병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거세게 불던 민족주의 바람을 무시할 수 없었던 소말리란드 의회가 이탈리아령 소말리아와의 통합을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하면서 소말리란드는 독립국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3위는 잔지바르입니다. 1896년에 영국을 상대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전쟁을 치른 국가로 유명한 잔지바르 술탄국은 독립 한 달 만인 1964년 1월 12일 잔지바르 혁명으로 인해 잔지바르 인민공화국으로 국명이 변경되었고 약 3개월 뒤인 1964년 4월 26일 탕가니카에 합병당하며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잔지바르 술탄국은 19세기 말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지냈는데 1950년대 들어 영국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독립 작업에 들어갔고 1957년에 첫 재헌의회 총선을 치렀습니다. 허나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던 흑인 정당이 소수인 아랍계 정당의 의석 수면에서 밀리자 흑인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잔지바르의 술탄이었던 잠시드 빈 압둘라가 불만을 토로하던 흑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흑인들이 폭발해버렸습니다. 결국 우간다 출신이었던 오켈로와 그의 동지였던 아베이드 카루메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시키면서 잠시드 빈 압둘라 술탄은 퇴위하였고 이후 잔지바르 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습니다. 허나 아베이드 카루메가 아랍계 숙청을 반대했음에도 오켈로가 아랍계를 상대로 엄청난 보복을 자행하자 카루메가 결국 오켈로를 쫓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제대로 된 나라 운영이 어렵자 옆 나라인 탕카니카 공화국과의 합병을 추진하였고 타결되어 현재는 탄자니아 공화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위는 아랍연합공화국입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통합하여 수립된 아랍연합공화국은 1971년 9월 2일 기에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관련된 각종 이권 다툼과 이스라엘과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1956년 수에즈 위기를 계기로 아랍 세계, 특히 수에즈 운하가 영토를 관통하는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적인 시리아에서 범아랍주의 여론이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느낀 당시 이집트의 대통령이었던 가말 압델 나세르는 시리아의 국가 통합을 제안하였고, 시리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1958년 2월 22일 아랍연합공화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랍연합공화국 내에서 이집트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시리아의 기대와 달리 본인들보다 국력이 큰 이집트가 공화국을 주도하자 불만이 커진 시리아는 1961년 9월 28일 아랍연합공화국을 탈퇴했습니다. 시리아가 탈퇴했음에도 이집트는 시리아의 복귀나 타 국가의 가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명을 한동안 유지했으나 1971년 나세르의 후임인 아나르 사다트가 국명을 다시 이집트로 변경하면서 아랍연합공화국은 소멸했습니다. 1위는 시킴 왕국입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위태롭게 독립을 유지했던 시킴 왕국은 1975년 5월 16일에 멸망했습니다. 1642년에 성립된 시킴 왕국은 작고 힘이 없어 주변 강대국인 인도, 티베트, 네팔 등 여러 국가로부터 연이어 침략을 받거나 휘둘리는 사실상 동래북 신세였습니다. 시킴 왕국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기엔 영국의 영향력에, 그리고 인도가 독립한 후엔 인도에 휘둘리면서 시킴 왕국의 1인지하 만인지상인 왕은 사실상 꼭두각시 신세였습니다. 그러던 1974년 친인도계가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았는데 이들은 친인도 성향의 신헌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왕이었던 팔덴 톤두프 남걀이 이것만큼은 안된다며 결사반대를 하자 친인도계들은 인도에서 군대를 데려와 왕궁을 점령하고 왕을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도와의 합병을 결의하여 나라를 팔아버렸습니다. 인도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 형식상인 국민투표를 진행했고 다수의 지지를 얻어 결국 시킴 왕국은 인도에 합병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20세기에 사라진 국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